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그 날씨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뉴스에 보니까 오늘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지하철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 봤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나? 중국의 원전이나 화력 발전소 다 폐쇄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보면 됩니까, 이거? 예. 날이 추우면 지난번 영하 14도 때 보니까 되게 날이 맑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 7도인데 미세먼지 나오고 이게 날이. 그건 이제 네. 중국이 이제 그 겨울철에. 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 보고서에 많이 그 좀 소개가 돼 있었던가요? 이제 경제 지평이나 글로벌 이슈에 그게 좀 있었던가요? 그 겨울철에 특히 이제 그 대도시 지역 주변에 공해가 심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그 난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석탄이나 화력 네. 발전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많이 떼니까 떼고 또 이제 뭐 여름 같으면은 비라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대기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겨울에는 또 그런 게 적고 건조하고 건조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도시 주변 지역의 그 공장들을 대규모 이렇게 영업 중단을 막 시키기도 중국에서요? 네. 2015년부터 이제 하도 그 공해가 심해가지고 네. 오염, 환경 오염이 심하고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탄 이렇게 광산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노 시설된 그런 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그 금속 그 뭡니까 제철소 하여튼 그 금속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이런저런 공해 유발 업소들 가운데 거의 한 20% 30% 조업 중지를 시켜요. 봄철까지.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무렵부터 그게 강화돼가지고 그래서 그 2016년에 그래서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그 조업을 쉬면서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가고 조업을 못하니까 이제 공급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중국의 생산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가 보네요.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네.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중국이 그 경제 시평에서 그 작년 연말에 나간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주요 그 원자재 동향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중국이 뭐 알루미늄이 됐든 동웅이 됐든 뭐 주석이 됐든 니켈이 됐든 거의 막 대부분의 그 금속 원자재의 70에서 90%가 다 중국 소비지거나 생산이잖아요. 세계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가히. 그렇죠. 뭐 세계 공장이죠. 공장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겨울철에 특히 겨울철에 이제 그게 그 공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서 그게 이제 이제 뭐 제트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라온다든지 뭐 대기를 이렇게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오고 아주 봄에 오는 것은 황사죠, 사실은. 그 사막에서는 황사.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건 아주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황사는 사막에서 이렇게 먼지가 날아오는 건데 지금 오는 미세먼지는 사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황사 때 마스크 쓰는 것보다 지금 사실은 마스크 써야 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경보가 나면 지금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유입이 확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은 다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를 쫙 깨고 있어야죠. 네, 이 한국에서 버스하고 지하철을 무료로 하는 건 차량 이부제 때문에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이제 이부제 홀짝수제로 운영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유인으로서 왜 차량 이부제를 합니까? 그게 이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차량 뭐 중국에서 지금 뭐가 날라와서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날라오는 건데 국내에서는 차량에 공급돼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거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도로 아마 그렇게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오니 네. 그건 막을 수가 없고. 그쵸. 그래서 국내 차량이라도 유발하는 거라도 좀 줄여보자. 그래서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 겨울철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계속 이부제로 해가지고 교통량 자체를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부제 계속했다가는 못 난리 나려고 했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생각이 예.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런 거 시작부터 뭐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시작하면 아까운데.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나요? 그 기리사님 혹시 네. 경기데이트 네. 게시판 네. 댓글들 보시나요? 전 댓글 전부 다 읽습니다. 네. 아니, 좀 강철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잘 안 보는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보긴 하는데 읽어볼 만한 댓글도 있고 또 참 댓글 거의 없던데. 이제 그 댓글을 쓰는데 그 댓글 밑에 달린 댓글들이 저한테는 공부가 되게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기리사님도 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뭐 설명한 것도 좀 보는 것도 같고 소장님 어떻게 댓글도 좀 보시나요? 안 봐요 저는 전혀. 네. 아니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바쁜데 그다음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특히 그렇죠. 특히 한국이 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는 이렇게 그 사이코 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 하셨던 거 실제로 예전에. 지금 계속 갈수록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정말로 정신병자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른바 이제 악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심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을 없애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게 뭐 물론 이제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악플 문제가 되게 이제 그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이제 글들이나 뭐 기사나 정보나 뭐 주장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일본 이제 언론의 이제 한국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은 어떻습니까? 내부에서 걸러지죠. 걸러지는 보도국에서라든지 이렇게 내부 기준이 있고 데스크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이제 기사의 어떤 신빙성이나 신뢰성이나 근거, 뭐 객관성이나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인터넷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온갖 잡동사니나 온갖 것들이 가짜 뉴스 좋은 것들도 많고 하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악질적인 게 아니지 악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터넷을 넘어서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건 뭐 좋죠. 근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토론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의견의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떤 데이터나 근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름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폐악이죠. 폐악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욕하고 그냥 하고 같이 악플 달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죠. 왜 연예인들이 심각하게 타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 삶이 영위가 된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니까 이제 일반 뭐 대중들 시청자라든지 뭐 청취자라든지 아니면 뭐 관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가수들 같으면 이제 이런 자기 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 밥을 먹고 벌어서 이렇게 밥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악플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달면 영업방해예요. 생계의 영업방해 첫째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큰 기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근거 없는 악플이나 욕을 막 해대는 그런 것들 많죠. 당연히 그건 이렇게 그 형사처벌할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예인들 특히 이제 다 연예인은 비슷한데 배우라든지 네. 이 그러니까 영화 배우라든지 연극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성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버려요. 네. 이 배역을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악플에 대해서 받는 상처가 더 민감하겠네요. 10배, 100배 훨씬 커요.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리기도 해요. 그럼 위험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플이 사실은 심하게 보면 살인, 그러기도 하죠. 예, 그 살인죄 내지는 살인 그 이렇게 조장죄라고 뭐라 해야 되나 살인 선동죄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우라든지 뭐 가수들도 사실은 얼마나 그 감성이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팬이 지디 같은 친구. 근데 지디 말 나와서 근데 지디는 왜 군대를 보내야 되죠? 나이가 됐으니까 가야죠. 아니 그런 걸로 치면 네. 예전에 이제 군대 안 면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같은 거 메달 따면. 근데 지디하고 그 야구 프로야구에서 그 뭐 가서 대회 가서 우승했을 때 하고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근데 군대 문제 진짜 애매한 건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도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네. 아니 지디 같은 친구는 얼마나 그 K-팝 한류 그 영향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국군 홍보관리소라는 곳에 있었죠 예전에. 예, 그 거기, 연예인 뭐 그렇죠. 그 문제들이 좀 있었어.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외출에 막 진짜 많이 나오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없어졌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이공계는 대학원 졸업하면은 거의 그쵸. 그냥 뭐죠? 병역특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차별이죠. 그렇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 같은 친구는 물론 모든 가수나 연예인들을 다 면제시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판정위원회나 일반 객관적인 어떤 그 중립적이고 네.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나 이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가 막말로 야구에서 이렇게 일본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명예 면제해주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면제해준 거 하고 네. GD 같은 친구가 이렇게 가서 K-팝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고 네. 그래서 돈 엄청나게 벌어오고 한 거 누가 더 애국자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에이, GD가 압도적이지. 무슨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물론 이제 이게 애매하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애매한데, 기준 잡기가 정말. 애매한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재벌 2세, 3세 다 면제받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치면 네.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국가에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GD 정도 같은 친구는 그거 이렇게 몸무게 뭐 한 50kg 될까 말까 하는 친구 군대 그렇죠. 보내서 뭐 할 거예요? 살 조금 더 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GD는. 아, 그래요? 네. 저점이 40 몇 킬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면제가. 48kg인가. 네. 네, 조금 다이어트하면.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동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대 면제해 주는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말이겠죠. 하여튼 그런 심사위원회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네. 이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그 공헌도가 크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데 대신에 2년 동안의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버는 소득의 네. 절반을 내라. 오. 아니면은 절반 예를 들어 1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 내지는 10억 이상 예를 들어서 1년에, 돈을 내신 데라 1년에 아니면 앞에 뭐 3년 평균의 절반. 네, 뭐 그런 걸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운동선수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사실은 그냥 그러면은 기준이 애매해요.
그렇죠. 예. 이 신성한 병역을 그 돈을 주고 샀다 이런. 아니 그걸로 네. 그 생계형 비리, 국방 비리 하지 말고 그걸로 그 뭐 이렇게 좀 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칫하면 이게 뭐 모병제나 좀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로 그냥 제가 그쵸. 해보는 네, 말인데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군요.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일반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선줄 때나 한 뭐 10명이나 20명 판정단 구성해 가지고 이 판정단에서 예를 들어 재벌 2세 같으면 이건 안 돼. 돈이 많아도. 네. 네가 갑자기 벌었지. 네가 돈 번 거야.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김연아는 여자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누가 있을까? 예전에 박지성 같은 친구? 네, 박지성.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았죠. 올림픽 사주훈련만 받았죠. 네. 아, 그 저기 뭐 때문에 받았죠. 그 월드컵 4강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악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지디 말 때문에 말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악플은 그 특히 그러니까 감성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죠. 이렇게 문학한 사람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악플이 치명타예요. 민감해요. 감성이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거의 안 보니까 안 보고 이제 포럼에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가끔씩 뭐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욕하고 이런 정도이지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냥 그게 사실 이렇게 악플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 많죠.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하고 다른 게 욕설도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마녀사냥식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뭐 이슈가 생기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됐다가 급작스럽게 막. 그래서 이건 일단 뭐 이렇게 제도적이나 어떤 법적으로도 장치가 필요하지만 강하게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좀 각성을 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한테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도 필요해요. 집단 린치를 가하는 스스로 자정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말이 좀 집단 린치라는 말이 좀 과격하죠. 부적절하지만 그러니까 강하게 좀 그 인터넷상에서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배척당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곳이 악플이나 이런 걸 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그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 뭐가 운영하는 포럼 같은 데도 보면 하루 종일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화돼 있어요. 뭔가 하나 팍 꽂히면 그거로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이게 분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하기 어렵거나 좀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반대 의견을 기술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인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밑에다가 욕하고 뭐하고 별 소리를 다 한다 이 미친놈들이. 네. 아니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 유명한 커뮤니티나 유명한 사람 뭐 동영상 채널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이나 그런 악성 팬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나 빠짐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면 또 거기에 또 깨알 같은 홍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그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이런 악플 형태까지 퍼진 거라고 봐요. 그 정치판에 완전히 그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아니 미친개니 소리를 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언론에 관심을 끌어서 이름을 내서 어떤 나쁜 이미지라도 유권자들을 내리에 밝히면은 선거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인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그 과감하게 좀 이렇게 척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적폐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악플 문제가 좀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그 이렇게 엄청난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해놓고 이제 인터넷 그 엄청난 투자를 한 인터넷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악플이나 언뜻 쓰레기들로 그냥 이제 완전히 낭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왜 말씀을 꺼냈냐면은 그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이제 소장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들으면 납득이 갈 만한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한 정책 비판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네. 우리 이야기나 우리 경제 데이터에 대한 뭐 댓글이 악플 달렸다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특히 그 문화 예술 관련한 쪽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이 악플 네. 때문에 그쵸.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문화 예술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악플 같은 거 잘못 보면. 네. 그게 요새 참 미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미국에 요새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예전 이제 이슈들부터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게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정말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제 일정 어떤 가짜 뉴스 같은 걸로 인해서 특정인이 마치 범죄자처럼 오인돼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 유포는 지금 이제 범죄로 간주를 해서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유럽연합에서는 그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말만 인터넷 강국이라고 떠들지 말고 네.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걸 쓰레기 더미로 화되고 있는 거 하루빨리 막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명제나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남겨서 추적할 수 있게 하면 확실히 그런 게 좀 제재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본보기로 몇 개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보내면 이렇게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악플 말 근거 없는 악플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구속됐다, 이렇게 처벌 받았다, 벌금 확 물렸다라고 하면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일베 사이트 같은 일간 베스트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게시글들을 자기들이 다 자진 삭제를 막 하고. 한동안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민등록이라 번호라든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스팸 문자라든지 이런 거 동의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불법이다 하니까는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도 또는 악플도 그런 식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어떤 그 법적 조치를 강화를 해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김가연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하다 싶은 악플들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벌금을 받아내가지고 근데 지금 네. 개인들이 그걸 일일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그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걸 강화를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또 하나요? 중간에 좀 아까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중동이랑 하는 얘기나 자유한국당이랑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신경 쓰나요?
근데 이제 그 정당한 정책 비판을 하더라도 그 미친놈이라 하고 넘어가면 되지. 네. 일일이 반응을 보이나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비판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내용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중동이나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무슨 조중동이나 뭐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 뭐가 같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건 많아요. 그 사람들이지 또라이들이고 우리들하고 같이 그걸 상대랑 같이 또라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한국의 그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그 진영화돼 있어서 편가르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전문가가 설 입지가 굉장히 없어요. 이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국 사회는. 개나 소나 다 그냥 진영 논리로 색깔을 칠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국내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논리나 합리나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해서 자한당의 어떤 그 뭐 개똥이나 뭐 어떤 엉터리가 뭐라고 떠들고 조중동이 뭐라고 떠든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떠든 이야기가 우리가 한 이야기와 같냐 이거예요. 내용이 같습니까? 맥락이나 근거나 전혀 과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필망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동하거나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편 내 편이 아니면은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빠돌이들이 설치거나 사기꾼이나 부정부패 세력이 설치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진영 논리로 다 포장이 돼버리고 카바가 되고,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빠돌이들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다 포장이 되고 카바가 돼버려요. 그래서 둘이 회전문식으로 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중도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분위기 자체가 되게 흉흉해지고 막. 근데 절대 그게 그런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부정부패 세력이나 수구 부정부패 세력이나 이렇게 엉터리 진보 빠돌이 세력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몸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도 뭔가 그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힘들이 그 기능들이 작동을 해요. 자연계도 그렇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진영 논리나 이렇게 그 이른바 이렇게 이념 미소 냉전하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독재 반대 구도하에서 형성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 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색깔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 대다수의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걸 다 척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게 안 일어나면은 필망해요. 근데 일어날 거예요. 사실 그런 움직임이 계속 조금씩 있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이거를 확 좀 구심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직 없어서 이순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드러나서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아마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아서 이렇게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어떤 게 완전히 그 미친 개들만 나서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 실제로 대다수의 그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그 앞에서 또 다른 얘기 하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애견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예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쵸, 이제 제가 연초에 이제 지방에를 다녀왔어요. 네. 이제 운전을 해서. 그때 여행 그 휴가. 네, 뭐 휴가 세미나 바로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그때요. 예. 예, 이제 그 성묘를 못 갔기 때문에 명절 때나 이런 때나 거의 못 갔기 때문에 그때 그냥 급하게 이제 성묘를 다녀온다고 해서 갔다 왔었는데 오는 중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거의 20분 간격으로 걔가 강아지가 치여 죽어 있는 거예요. 20분 간격으로. 아니 고속도로에 강아지나 걔가 차에 치여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고속도로에다 일부러 와가지고 버리지 않는 한은 그 개들이 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차에 치여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저께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아침에 이제 또 운전을 하고 이제 연구소로 오는데 치인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걔가요. 네. 그것도 이렇게 새벽에 누가 와서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갔어요. 네. 아니 처음 이렇게 강아지들 되게 뭐 어릴 때는 예쁘고 귀엽잖아요. 또 애들이 막 해달라고 사달라고 그러고 막 키우자고 그러고 사잖아. 근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건 어린애 한 명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그쵸.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똥을 좀 다 치워줘야 되고 훈련시킨다라고 그래도 먹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어디 못 가요. 여행도 못 가요. 그쵸.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각오를 하고 이렇게 키워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키우다가 힘들고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동물 애호단체나 그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데려다 주고 사정상 이래서 내가 못 키우겠습니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돈 조금 뭐 비용이 든다라면 그걸 주고 하지. 근데 요즘은 막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일부러 차에 태워가지고 멀리 고속도로까지 가가지고 기름값 들어가면서 그다가 버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치워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못할 짐승이라 아무리 말 못할 짐승이라고. 아니 차라리 버릴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정모하면은 안락사 하면은 뭐 돈이 약간 들겠지만. 그게 더 낫죠, 차라리.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 같은 데 가서 새벽에나 이렇게 사람 안 보는데 이렇게 탁 버려놓고 가가지고 차도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쵸. 사고 나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차가 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치면 그건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뭡니까 이게 고속도로나 도로교통법에 지금 그런 버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 뭐 시행한다고 아니 등록제하고 뭐 이렇게 칩도 신고 다 하는데 그 칩을 안 심은 개는 또 목걸이인가 뭔가를 해요. 목걸이 빼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칩 심어도 버릴 때는 또 칩을 또 빼겠죠. 근데 이건 정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아무리 개를 키우기가 힘들거나 귀찮다라고 생각된다고 해도 일부러 차에 실어가지고 그런 고속도로 같은 데다 갖다가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게 우리 애도 봤어요. 우리 애도 이제 새벽에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앞차 가다가 딱 서더니 몰래 강아지를 버리고 가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우리 애가 그냥 쳐다보니까 다시 싣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물이니까 뭐 어떻게 돼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 목숨을 쉽게 여길까요? 이렇게 중하게 여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야말로 그 반려동물, 반려견, 그 애완견들이나 이런 거, 고양이는 또 이렇게 눈치가 있고 이렇게 좀 하고 하니까 고속도로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고양이도 치워주고 있어요. 그죠. 그 진짜 그건 의도적인 걸 수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 대부분이 이 강아지들이, 개들이에요. 치워주고 있는 게. 정말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걸로 하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7회 1부에서는 그 인터넷 악플 문제 또 최저임금 관련 지난주 이야기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했고요. 또 애완견 불법적으로 유기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둘러보면 문제들도 많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잘 해결돼서 서로 이렇게 조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7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